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 놈을 잘못 만나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최근 2달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지금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뭐가 그리 급해서 빠르게 결정했나 싶네요. 20살 어린 나이, 한창 놀고 싶고 공부 욕심도 부릴 수 있는 나이였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즐기는 많은 걸 저는 포기해야만 했어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표독스러운 시모의 잔소리와 간섭에 사람이 점점 위축되어 가더군요. 남편이란 작자는 내가 시모에게 아무리 괴롭힘 당하고 모질게 시집살이를 해도 관심도 없더군요. 오로지 술과 노름판만 쫓아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크고 작은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서 재산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결혼 초에는 도무지 적응이 안 돼서 우울증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답니다. 추운 겨울날 혼자서 넓은 대청마루를 걸레질하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고왔던 내 손은 시집 온 지 몇 년 안 돼요. 고된 집안일과 마음 고생으로 금방 거칠어졌었네요. 동서들은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집안일만 하는 저를 보고는 대학교도 안 나왔다며 자꾸 뭐만 나오면 새언니는 모를 거라며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시작한 힘든 집안일보다 나를 가족으로 대우하지 않는 분위기를 견디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되고 외로운 시집살이를 하던 중 아이가 생겼는데요. 시모는 애 가진 게 대수냐며 딸일 경우에는 각오하라고 으름장만 내밀더군요. 임신도 했겠다. 한 번쯤은 우리 친정엄마를 보려고 갔다 와도 되냐고 물으니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지. 시집 온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친정 타령이냐면서 때리지만 않았지. 역정을 너무 심하게 내시더라고요. 정말이지 슬프고 서러워서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태교나 건강에 신경 쓸 새도 없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고된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출산 예정일까지 금방 시간이 흐르더군요. 저는 다행인지 모르겠다만 첫째 아이를 아들로 아픈 곳 없이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저에게 주는 신의 조그마한 관심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들이 태어난 후로 집안 분위기는 조금 묘하게 바뀌었답니다. 그 악독하고 무서운 시모도 장손을 대할 때면 손주 앞에서 쩔쩔매는 보통의 할머니가 되더군요. 이목구비도 뚜렷한 데다 성격도 순하니 시모가 어디를 가더라도 제 아들을 챙겨나가더군요. 이렇게 이쁜 손주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좀 해야 한다면서 틈만 나면 사탕을 미끼로 동네 마실을 나갔었는데요. 저한테는 여전히 쌀쌀맞고 못된 시어미였지만 제 아들에게는 평범하고 인자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보고 정신을 차린 건지 술을 줄이고 더 이상 도박판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술과 노름을 끄는 뒤로 남편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손재주는 좋았던 사람이라 금방 또 일을 구하고 자리 잡아가더군요. 평소 말썽만 피우던 사람이 저렇게 제정신 차리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한 번은 생전 안 하던 과일을 사 오더라고요. 이게 웬 과일이냐 물으니 쑥스러운지 봉지째로 바닥에 던지곤 대뜸 먹으라 하고 본인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목소리는 무뚝뚝하고 과일 봉지를 패대겨 치는 모습은 멋대가리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변화가는 점이 싫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살림을 남편은 바깥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10년 20년은 후딱 가더군요. 아들도 아픈 곳 없이 무던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까지 들어갔고 저희도 원래는 워낙에 결혼도 빨리 하고 없는 처지에 시작한 살림이라 시모 댁에
방 한 칸 얻어 사는 처지였지만 알뜰살뜰 절약하며 돈을 모은 덕분에 이사를 갈 수 있었는데요. 될까 기대도 안 했던 아파트 청약이 덜컥 당첨되어 저희도 전세를 탈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내 집이 생긴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이지 벅찬 일이더군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게는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이렇게 가족 3명이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이번엔 남편이 저를 쏙 썩이는 겁니다. 작년 가을 시원한 바람 소리를 느끼며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구속당하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겪은 탓이었겠죠. 그러던 중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대뜸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그간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일하는 줄만 알았던 남편은 상간녀와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도 대학 졸업을 하고 독립을 하니 바로 본색을 보인 것이었죠. 예전 도박과 술에 절어 살았을 때 눈빛이 남편에게서 다시 보이더군요. 저는 어릴 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제야 당신과 여유 있는 삶을 즐기나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놈 같은 소리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긴 말할 거 없고 제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으니 내가 서류 가져오면 도장이나 찍으라고 더 이상은 저와 억지로 살기 싫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뤄놓은 가정이 이렇게 깨지면 제 여태껏 희생한 고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이혼은 차마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벌써 같이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혼을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매달렸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저를 바닥에 밀쳐버리고는 지긋지긋한 여편네 같으니 다음번에 왔을 때도 협조 안 하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면 곱게 안 끝날 줄 알아 말하고는 현관문을 세게 닫으면서 휙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충격을 추스를 새도 없이 남편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엔 상간녀와 같이 집을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여기가 우리가 같이 살 집이라며 집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데도 대꾸 없이 먹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모멸감과 수치심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이빨에 금이 갈 정도로 턱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그들은 실컷 저를 농락한 후에 내일 다시 올 거라며 그때에도 도장 안 찍는다면 더 심한 꼴 보게 될 거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집을 나갔는데요. 평생을 희생한 나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남편에게 저도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 이혼해 줄 테니 이 집만큼은 내가 가져야 속이 풀릴 것 같다. 이 집을 명의를 나로 돌리고 떠나든가 말든가 맘대로 하고 살아라.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사람 기분 나쁘게 웃어가면서 너 같은 평생 살림만 한 여자가 무슨 돈을 보탠 게 있냐면서 저한테 줄 돈은 1000만 원도 아깝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무 생각도 안 들도 벙찌더군요.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저를 맨몸으로 내쫓으려 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위자료로 집을 줄 거 아니면 너의 불륜으로 인해 우리가 파탄난 죄를 물어 소송 걸 거라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눈 부릅 뜨면서 바락바락 악을 써가며 말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 한참을 이따씩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내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너 같은 아줌마 처리하는 거 나한텐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하곤 또 올게 하면서 터벅터벅 현관문을 걸어 나가는데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 겁니다. 예전 남편 성격으로는 큰일을 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성격 파탄자였거든요. 저도 저 나름이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놀란 마음이 진정이 되기도 전에 남편은 동네 불량배들과 같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저를 위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옛날 성격 같았으면 벌써 다리부터 부러뜨리고 집에서 내쫓았을 거라고, 너는 내가 대화로 풀려고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하는 겁니다. 저는 꼴랑 1,000만 원에 당신과 이혼할 수 없으니 나와 이혼하고 싶으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집을 양도하라 했습니다. 저도 해도 너무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남자가 돼서 쪼잔하게 챙겨주지도 않고 여자를 내쫓을 생각을 하니 내가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남들한테 인정 못 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남편의 열등감을 자극하면서 한심하단 듯 말하니 남편이 화를 못 참고 집안 물건을 부수기 시작하더라고요. 온갖 물건을 때려 부숴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저까지 야구방망이로 때려주길 기세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숨었는데요. 문까지 야구방망이로 부수려 있는 힘껏 내려치더군요. 이제 문이 열리려 하는 순간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사실 남편의 협박을 받은 뒤 집안에 CCTV를 설치해 두었고 지인에게 부탁해 남편이 나를 위협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 부탁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집까지 뺏길 뻔했는데요. 현행범으로 수감된 남편은 저에 대한 폭력과 불륜으로 이혼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돼서 이혼소송에 졌는데, 소송 결과로 남편이 그동안 모은 돈과 아파트는 저에게 양도해야 했습니다. 또 남편은 특수상해 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팔자에도 없는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평생을 저를 괴롭혀온 남편이 거기서는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100세 시대에 지금이라도 남편과 시댁 없이 아들과 저 둘이서 남편의 괴롭힘 없이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저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해 주시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